혹시 관계 중 갑작스러운 분출감을 느끼고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본인이 느낀 그 감각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 혼란스러웠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는 지난 40년 동안 비뇨부인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 중에는 이 경험 이후 수치심과 혼란에 빠져 자신감을 완전히 잃는 경우도 적지 않았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실제로 이 현상을 경험한 여성 10명 중 6명이 있었고 그중 무려 95%가 이것을 소변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의료진조차 이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해 요실금으로 잘못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대학병원에 근무하던 시절 한 여성 환자가 눈물을 흘리며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관계 중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 분출되었고 그것이 소변이라고 생각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이후 파트너와의 관계도 소원해졌고 자신감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 역시 명확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채 위로만 건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이 현상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자료와 임상 사례를 분석하며 뜻밖의 진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이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첫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분출과 소변은 전혀 다른 생리적 현상이란 점입니다. 소변과 분출액은 분명히 다릅니다. 소변은 노란빛을 띠며 암모니아 특유의 냄새가 나는 반면 분출액은 무색 투명하고 거의 냄새가 없습니다. 성분 분석에서도 큰 차이가 드러나는데 분출액은 노폐물 함량이 극히 낮고 거의 순수한 물과 유사한 구성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혼동하는 이유는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신장은 하루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 12리터의 소변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성적 흥분 상태가 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증가하며 사구체 여과율이 3분 3배까지 높아집니다. 이때 수분의 재흡수율이 떨어지면서 수분이 그대로 방광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액체는 노폐물을 걸러낼 시간조차 없이 빠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일반 소변과는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요소와 크레아틴인 농도는 매우 낮고 냄새 성분도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현상은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조절하거나 억제할 수 없는 반응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더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오해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액체가 방광에 모이는 속도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분당 500ml, 5ml 정도로 보고됩니다. 일정량 이상 축적되면 방광벽의 압력이 상승하면서 반사적으로 배출작용이 일어나는데 이때 나타나는 반응은 일반적인 소변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한 힘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이 배출되죠. 보통 분출되는 양은 50ml에서 많게는 500ml까지 다양하며 평균적으로는 약 1520ml 정도로 종이컵 한 컵 분량에 해당합니다. 이 양에 장황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정상적인 생리 반응입니다. 이제 많은 여성들이 궁금해하는 신비로운 기관 스키니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스키니선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이는 해부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된 사실입니다. 스키니선은 여성 전립선으로도 불리며 발생학적으로 남성의 전립선과 동일한 기원을 지닙니다. 위치는 요도 주변과 질 전벽 사이에 있으며 좌우 대칭의 관상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남성의 전립선보다 자가 완두콩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 기관이 여성의 성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스키니선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나뭇가지처럼 여러 도관이 연결되어 있고 그중 가장 큰 2개의 주요 도관이 좌우에 하나씩 위치해 있으며 이들은 요도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도관을 통해 분출액이 배출되며 이는 단순한 분비선이 아닌 매우 복합적인 감각 및 기능을 가진 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키니선에서 분비되는 액체는 요도를 통해 주로 배출되지만 복잡하게 분포된 여러 개의 부도관을 통해 질 입구 주변에서도 일부가 배출될 수 있습니다. 성적 흥분이 시작되면 스키니선 내 혈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조직이 팽창하고 평소 완두콩 정도였던 크기가 포도알 크기로 커지며 본격적인 분비 활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생성되는 액체는 성분상으로 남성의 전립선액과 유사하며 프로스테이트 특이항원, 산성 포스파타제 아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PSA의 농도는 남성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스키니선이 단순한 분비선이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기관임을 보여줍니다. 스키니선의 크기와 활성도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사정량 역시 0.5ml에서 많게는 5ml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크고 활발하게 작용하는 여성일수록 더 많은 양이 배출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키니선이 단순히 액체만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위는 신경말단이 밀집되어 있어 자극 시 강한 감각 반응이 유발됩니다. 우리가 흔히 G스팟이라 부르는 부위가 바로 이곳입니다. 즉, 스키니선의 자극은 액체 분비와 동시에 쾌감을 함께 유발할 수 있는 이중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조건에서 이러한 분출이 발생하는지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내용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생리적 과정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올바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출의 첫 번째 조건은 단순한 자극이 아닌 뇌에서의 심리적 각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때 시상하부에서는 옥시토신과 파소프레신이 분비되며 이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심박수와 혈압이 크게 상승하고 신장으로의 혈류도 2~3배 증가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한인효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어 신장에서 수분 재흡수가 급감하고 프로락틴과 성장 호르몬은 증가하여 성적 만족과 혈류 개선을 돕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사구체 여과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며 여과된 수분 중 약 30%가 방광으로 직접 유입되어 분출의 기반이 형성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선 방광목과 요도, 주위 근육들이 이완되고 골반저의 긴장도가 낮아져 압력 축적이 쉬워지며 강한 수축 시 강력한 분출이 가능해집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에서는 적수와 뇌간의 신경계가 통합적으로 작동하여 전 과정이 자동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 시점에서는 의식적인 통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생리학적 변화는 개인마다 속도와 강도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520분, 또 어떤 사람은 1시간 가까이 걸리기도 하죠. 나이, 호르몬 상태, 스트레스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합니다. 다음으로는 해부학적 자극 지점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핵심 부위는 방광경부로 방광과 요도가 만나는 지점에 약 12cm 아래쪽에 있으며 질입구에서 손가락으로 약 34cm 위치에 해당합니다. 이 부위는 감각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정확한 자극 시 반사작용이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깊이보다 각도입니다. 수직 삽입이 아닌 배꼽 방향으로 30도에서 45도 기울기로 자극해야 제대로 된 압력이 가해집니다. 방광경부 주변에는 골반신경, 하복신경, 음부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이들이 자극을 받으면 방광매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자율적인 수축 반응이 유도됩니다. 분출은 불수혜적 반응이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소변처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의 자동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극의 강도는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고 지나치게 강하면 통증만 유발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손끝에 약한 압박감을 느낄 정도가 적당하며 최소 10초 이상 자극을 유지해야 충분한 신경 반응이 유도됩니다. 스키니선과 방과 환경부 사이에는 미세한 신경만이 연결되어 있어 동시에 자극하면 상호 반응이 증폭됩니다. 단순한 압박보다는 원을 그리거나 진동을 주는 식의 부드러운 움직임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해부학적 구조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와 각도는 직접 탐색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3cm 지점이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56cm 부위가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각도 역시 20도에서 60도 사이로 다양합니다.
따라서 정형화된 접근보다는 세심한 소통과 관찰이 필수입니다. 윤활 상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건조한 상태에서는 마찰로 인해 상처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어 자연 분비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안전한 윤활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정서적 준비와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실용적인 팁으로는 손가락의 위치와 각도를 올바르게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지나 중지를 사용하되 손바닥이 위로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손등이 위로 가는 실수를 범해 원하는 부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자극의 세기는 스마트폰 화면을 가볍게 누를 때 정도가 적절하며 너무 강한 압력은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리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장박동처럼 3, 4, 5초 간격으로 눌렀다. 풀기를 반복하는 규칙적인 패턴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리듬을 몸에 익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일정한 템포로 연습하다 보면 점차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습니다. 분출을 경험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긴 누운 자세입니다. 이때 골반이 자연스럽게 기울어지며 내부구 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극이 보다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호흡 또한 핵심 요소입니다. 얕은 호흡은 긴장을 높여 방해가 되므로 복식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깊이 이완시켜야 자연스러운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간과 인내가 중요합니다. 평균적으로 15월 30분 경우에 따라 1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으므로 서두르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분출이 가까워지면 특정한 전조 신호가 나타납니다. 먼저 하복부에 묵직한 압박감이 생기고 골반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어서 질 내부에서 박동처럼 맥이 뛰는 듯한 떨림이 시작되고 온몸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소름 돋는 듯한 전율이 올라옵니다. 이 순간 시간 감각이 왜곡되며 현실감이 일시적으로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실제 분출이 시작되면 강한 해방감이 먼저 찾아옵니다. 마치 참았던 무언가가 시원하게 풀리는 듯한 느낌이죠. 동시에 제어할 수 없는 반응에 대한 당혹감도 함께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만족감과 성취감은 매우 깊고 잊을 수 없는 감정으로 남게 됩니다. 이 감각은 일반적인 오르가즘과는 다른 종류로 강렬하기보다는 온몸을 감싸는 따뜻하고 지속적인 평온함에 가깝습니다. 분출 후 회복 과정 역시 특별합니다. 극도의 이완 상태가 30분에서 1시간가량 지속되며 마치 명상에 잠긴 듯한 평화로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기는 감정적으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며 자신의 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파트너와의 친밀함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분출은 단순한 신체 반응이 아닌 정서적 해방과 심리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성공하고 나면 반복이 훨씬 쉬워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각은 더욱 깊어지고 강렬해집니다. 보통 3, 4, 5회 정도 연습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이 경험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삼진 6세 황미영 씨는 결혼 8년 차에 처음 상담을 받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며 눈물 섞인 고백을 전했죠. 분출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후 직접 확인하고 싶어 찾아온 그녀는 첫 상담에서 기본 구조와 연습법을 배운 뒤 2주 후에 다시 찾아왔고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경험한 분출의 양에 놀랐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변화는 심리적인 자신감의 회복이었습니다. 이후 남편과의 관계도 훨씬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반년 후에는 삶 전체의 질이 이전보다 훨씬 향상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28세 안소희 씨는 미혼이었지만 자기 몸에 대한 호기심으로 상담을 찾았습니다. 첫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시도한 결과 세 번째에서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해주었고 이후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북 전주시에 사는 42세 이현주 씨는 갱년기 초기에 접어들며 성욕 감소와 우울감을 호소하던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라 걱정했지만
몇 차례의 연습 끝에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경험은 단순한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정서적 자존감 회복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 갱년기 증상도 현저히 완화되었습니다. 충북 청주시의 이 15세 김다연 씨는 파트너와 함께 상담을 받으러 온 사례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었지만 서로를 위한 배우려는 자세로 임했으며 단계별 연습을 통해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파트너의 이해와 협조가 성공의 핵심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도 이들은 높은 관계 만족도를 유지하며 주기적으로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분출은 개인의 몸과 감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관계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란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의료인으로서 전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조언들입니다. 강연은 절대 금물입니다. 분출은 오직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섬세한 생리현상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시도도 억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경험은 상호 존중과 이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같은 결과를 경험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해부학적 구조, 호르몬 상태, 심리적 준비 정도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 차례 시도했음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그건 역시 정상입니다. 자신을 탓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위생과 안전입니다. 손톱은 깔끔하게 다듬고 자극 전에는 충분한 윤활을 꼭 준비해야 합니다. 과도한 압박이나 반복은 상처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부드럽고 신중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소통입니다. 파트너와의 솔직한 대화는 필수입니다. 편안함과 불편함, 기대감과 우려를 숨김없이 나누는 것 자체가 두 사람 사이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과장된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영상에서 접하는 화려한 연출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실제 경험은 훨씬 조용하고 개별적이며 감정적인 측면이 더 큽니다. 외형적인 효과보다는 진심 어린 교감에 집중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여섯 번째는 끊임없는 탐구와 성장을 이어가는 자세입니다. 한 번의 성공이 끝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몸의 변화를 함께 나누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방법이나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세요. 일곱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고민이 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건강한 성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나이에 제한이 없다는 확신입니다. 20대든 50대든 어떤 연령대든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갱년기나 노화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안정적인 관계를 위한 새로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본질적인 조언입니다. 분출이라는 현상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신체적 경험을 넘어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주세요.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은 건강한 성생활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이나 도움이 되었 최대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